최근에 강성 보수의 빅 스피커로 통하는 분 많이 다뤘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전환기 씨인데, 강사 전환기 씨인데, 이 강사 전환기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인물이 최근에 좀 뭐랄까요, 눈길을 잡고 있다고 할까요? 우선 전환길 씨가 오늘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또 발표가 났어요. 거기에서 여러 조사 기관에 다 똑같이 나온 게 뭐죠?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 확실히 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60%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60% 가면은 100% 직무복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에? 자, 전환기 씨.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비판적, 부정적 입장을 보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전환기 씨를 바라본 시각이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딱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질문 받으면 약간 우회로 돌리죠. 전환기 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약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요. 다음 이런 말씀, 이런 입장을 내신 분이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대통령 몫으로 상임위원이 된 분인데요. 그제와 오늘에 걸쳐서 뭔가 헌법재판소와 전환기 씨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환길 강사 기꺼이 무료 변론 해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이 전환길 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호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료 변론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에는 헌법재판소 두들겨 부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요. 국민의 분노 하늘에 닿으면 헌법재판소 부수고 공중분해하는 일은 시군죽 먹기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를 부순다는 얘기를 해요. 부수라는 거죠, 저거는. 만일의 상황에서는. 이거 서영조 수장님. 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거든요. 네. 글쎄요, 이런 입장, 이런 표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몫이죠. 예, 추천 몫이죠. 추천 몫이죠. 그러니까 뭐 추천했다는 건 임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가인권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소외계층들이나 또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저기에서 저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기에서 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서부지법이 백색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당했어도 참 경악스러운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순다. 사전적 의미로 이건 추상적으로 폐지가 아니라 두들겨 부수는 겁니다. 물리력. 공중분해, 공중분해까지는 뭐 이제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부순다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는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서부지법이 불과 우리가 이 참상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런 법원의 난입에서 난동을 피우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일을 헌재하라는 식의 말을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회 입에서 나온다는 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누구나 다 생각할 거고요. 저는 이분이 또 했던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인권위에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 인권위는 정치적인 안건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정치적인 행위들을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헌재 부순단 말, 저 부분은 법적 책임도 져야 될 상황까지 가 있지 않냐. 거기에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용현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중순경에요. 국회에서 발언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이혼 입법하다고 김용훈 의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잠깐만요.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오늘 저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자, 멈춰. 합니다. 제 시간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지어낸 적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인권위 상임위원장이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않는 정말로 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자리를 이 자리로 좀 앉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위원장께서 자리 지정권까지 가지고 계시고 여기 출석한 상임위원을 모욕할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뭐 굉장한 설전을 벌인 거죠, 야당 의원들하고요. 자, 최영철 위원. 지금 앞서 전해드렸지만 전환기 씨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계속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 김용현 의원이 이 전환길 씨를 이 무료 변론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환기 씨 입장이 어제인가요? 나왔어요. 무료 변론 제안 제가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왜곡한 거다. 헌재를 뭐 부수라 뭐 이렇게 입장 낸 거는 자기의 뜻을 왜곡한 거고 헌재에 대한 폭력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마저도 약간 좀 선을 그는 약간 거울 두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전환길 씨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친구 고등학교 선배여서 그때부터 아주 인연이 있으시군요. 예, 봤던 사이인데 이 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 스타 강사가 돼서 예. 지금은 뭐 아주 인플루언서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뭐 여러 뭐 대중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인플루언서니까 대중 집회에 나와서 뭐 말을 할 법도 하죠. 근데 뭐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위험한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전환길 선생이 뭐 표현의 자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 정도에서 약간의 크게 논란이나 법적으로 뭔가 다툼이 될 것까지는 피해 가는 것 그 같습니까?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용현 상임위원이 뭐 그 변호인으로서 뭐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 정도는 거절을 하는데 그리고 본인의 뜻이 좀 이거 왜곡됐다 좀 이런 그런 뜻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이십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전환길 선생의 뭐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의견 표현은 뭐 모두가 들어봐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김용현 상임위원은 근데 조금 다른데 뭐 인권위가 법정 조직이고 예. 그리고 차관급 공직자인데 예. 그분이 좀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분이 전환길 선생하고는 또 그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환길 선생은 그냥 사인이고 이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런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누가 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러나 이분의 그 뉘앙스는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헌재에 대한 불만 뭐 여러 뭐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언론이 헌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질서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2시간 남겨놓고 2시간 전에 걸려 그렇습니다. 연기를 그것을 했어요. 철회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헌재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 심판이 헌재에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만은 대통령부터 먼저 해버린다면 앞에 있던 헌재의 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조속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해결해야 줄 의무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헌재는 굉장히 그 심리를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거나 여러 가지로 실망을 줄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가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예. 김용현 상임위원 같은 사람이 말할 빌미를 자꾸 주는 겁니다. 헌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탄핵 심리에서는 정말 공정성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서정민 변호사, 내가 뭐 짧게 좀 뭐 법적인 한번 판단을 좀 해줘 보시죠. 지금 김용현 상임위원의 저 헌재 관련된 어떤 본인의 생각, 입장 이게 좀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좀 문제가 될 만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뭐 문제를 삼자면은 결국에는 뭐 북한 문란을 목적으로 한 뭐 내란 선동 아니냐, 선전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내란 선전과 관련된 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들이 물론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내란 선전죄 같은 경우에는 혹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중앙 범죄인데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형법상 이런 범죄들이 성립한다라고 판단받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이고 물론 이제 내용면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적으로 보장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 지금 고란쟁의 심판이나 탄핵 심판에 관심이 쏠려 있긴 하지만 중요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헌법소원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권위원이 그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